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팰리세이드가 연일 화제네요. 이번에는 스테빌라이저 질문을 좀 많이 하셔서 스테빌라이저 관련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스테빌라이저는 스프링의 일종입니다. 활대라고도 하고 스웨이버라고도 하고 안티롤바라고도 합니다. 안티롤바가 가장 직관적인 이름이네요. 롤을 저항하기 위해서. 좌우 롤을 조금 줄여내기 위해서 양쪽 바퀴를 묶어서 롤을 제어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스프링의 일종이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앞을 좀 강하게 조이고 싶어요. 그러면 스프링을 또 댐퍼를 교체하면 되겠죠? 근데 스프링하고 댐퍼를 교체를 하게 되면 롤과 피칭 양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행 질감이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나는 롤만 없애고 싶은데 그러면 그때 스테빌라이저를 바꾸면 됩니다. 강화시키면 되고요. 반대로 좀 풀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또 스프링하고 댐퍼는 한 조니까 스프링의 이 감쇄력만큼 댐퍼도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의 그 세팅 값이 달라지면 이상하게 반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스프링을 좀 부드러운 걸 사용하게 되면 차가 급가속하면 코를 들고 또 제동을 하면 코를 박는 노즈업, 노즈 다이브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칭은 너무 불쾌하니까 피칭 없이 롤만 제어를 하고 싶다, 좀 부드럽게 풀어주고 싶다 그러면 그래서 스테빌라이저의 강성을 조금 부드럽게 해주면 되는 방식입니다. 후륜도 마찬가지예요. 후륜에 오버를 좀 많이 내서 드리프트나 이렇게 슬라이딩 많이 해보고 싶다 그러면 아주 그냥 강력한 스테빌라이저를 딱 박아놓으면 되고, 난 접지 주행을 좀 하고 싶은데 트랙션 손실이 좀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부드럽게 풀어주면 됩니다. 저희가 인제에서 전륜의 롤 강성이 필요 없이 강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스포츠 맛을 느끼게 할 수 있으니까 전반적인 밸런스 면에서는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 얄팍한 맛을 내기에는 좋지만, 그리고 전륜과 후륜의 밸런스가 이 롤 강성에 있어서 좀 깨져 있는 듯하다. 그래서 가장 간편하게 전륜의 롤 강성을 줄여낼 수 있는 방법이 스테빌라이저의 링크를 푸는 방식입니다. 이러면 스테빌라이저가 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강하게 설정된 스프링과 댐퍼만으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스테빌라이저 풀면 바보 되는 거 아니냐? 생각보다 차 잘 갑니다. 급격하게 거동을 막 했을 경우 바퀴가 뜨거나 롤이 좀 더 심하게 발생하거나 하는 불안감이 가중되지만 일상적으로 주행을 할 때도 생각보다 잘 가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적으로 롤을 잡아주는 장치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스테빌라이저를 이해하실 때 강도, 스트렝스와 강성, 스테프니스를 구분을 좀 해내셔야 됩니다. 강도, 스트렝스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응력의 최대값이에요. 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응력이 증가하다가 마지막에 파괴가 되면 그때의 응력값이 강도가 되는 겁니다. 강성은 강도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혼용해서 쓰시면 안 돼요. 스테프니스는 뭐냐? 이건 외력에 대해 재료가 주어진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탄성계수 곱하기 단면의 2차 모멘트, 이게 강성입니다. 스테빌라이저에 필요한 건 강성이에요. 그러면 강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일 재료일 때 직경을 크게 하면 됩니다. 굵게 하면 돼요. 그러면 전체 면적이 증가하니까 그 면적에 작용하는 외부에서 버티는 강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스테빌라이저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중실 스테빌라이저가 있고 중공 스테빌라이저가 있습니다. 중실은 속이 꽉 찬 솔리드 방식이고 중공은 속이 빈 파이프 방식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속이 꽉 찬 만두도 속이 꽉 차야 되는데 스테빌라이저도 속이 꽉 찬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파이프는 뭔가 부실해 보이잖아요. 그죠? 야, 이거 돈 아끼려고 하는 거구나, 이러니 부실하지.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동차를 좀 잘 이해하고 공학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반대로 생각을 하십니다. 중공, 속이 비어있는 방식의 스테빌라이저가 본격적으로 나온 게 2000년 넘어서입니다. 왜 나왔냐면 전륜구동차를 위해서 사실은 나온 거예요. 전륜구동차들의 무게 배분이 앞쪽에 쏠려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좀 무게를 계속 덜어내야 되는데 덜어낼 수 있는 게 엔진과 변속기는 횡지 방식으로 들어가 있으니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우암을 알루미늄 합금으로
바꾸던가 혹은 스테빌라이저를 중공으로 바꾸던가 하는 이런, 쉽게 말하면 이제 야 이거라도 줄이자 하는 공법이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속이 비어 있으니까 야 그거 불안하잖아. 자, 스테빌라이저에서 필요한 건 강도, 스트렝스가 아니라 강성, 스테프니스입니다. 외력에 잘 버텨서 휘어지는 그 비율, 이게 필요한 특성인데, 이게 필요하려면 제가 뭐라 그랬죠? 면적이 넓어야 된다. 그러니까 외경만 가지고 작용을 하는, 속이 꽉 차 있는 중실은 강성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조건 자체가 외경 쪽, 외부 쪽에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부, 안쪽 부분의 면적을 통해서도 휘어짐에 버틸 수 있는 파이프 방식이 더 유리하지 않냐 해서 중공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리드 중실은 안이 꽉 차 있으니까 안쪽으로 그 휘어짐에 그 저항하는 그런 힘의 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중공은 바깥쪽과 안쪽, 외경과 내경 쪽으로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물론 이 스테프니스는 외쪽의 면적에 더 크게 작용을 하고 내부 쪽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2배 증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외부 쪽과 내부 쪽의 면적으로 휘어짐에 저항하는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중공 파이프가 더 훨씬 이변에 있어서 유리하다라고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돼서 적용하게 되면 강성을 더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특성, 전륜구동은 무게를 어떻게든 줄여내야 되는데 속이 빈 파이프다고 하면 무게가 확 줄어들어요. 솔리드 대비, 중실 스테빌라이저 대비 같은 강도를 실현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놓고 보면 대략 38% 정도의 무게를 감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독일 브랜드의 그 포르쉐라든지 뭐 강력한 성능, 조향, 안정성이 필요한 차들 보면은 솔리드 방식, 중실 방식이던데 스테빌라이저가 왜 그런 거냐? 후륜은 그게 좀 필요성이 덜하죠. 오히려 솔리드가 더 유리한 게 후륜은 전륜과 반대로 후륜 쪽으로 무게계 부분이 좀 더 쏠려 있어요. 종치 방식의 엔진과 변속기 붙고 뒤쪽에 출력 전달 장치가 들어가니까 무게 배분이 앞쪽보다는 뒤쪽이 좀 더 가중이 됩니다. 또 후륜에서 트랙션이 걸려야 되니까 그 구조가 맞죠. 무게 배분이 앞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니까 굳이 스테빌라이저를 중공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좀 부족하다 그러면 스테빌라이저 굵기를 좀 굵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제작 측면에서 이 솔리드 방식의 스테빌라이저 이게 상당히 만들기가 더 용이합니다. 비용도 덜 들어요. 왜냐면 중공 방식의 스테빌라이저 이게 활발하게 사용이 되기 시작한 게 2002 이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쇼트 피닝이라는 공법이 개발이 되면서부터 이게 가능해졌어요. 이 쇼트 피닝이 뭐냐면 중공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얇게 파이프 형태로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측면과 외측면의 그 넓은 면적으로 버티는 힘을 증가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 피로 강도라는 게 있는데 그 피로 강도 부분에 있어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즉 내구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충격을 받게 되면 세부 균열로 인해서 이 파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솔리드는 안에 꽉 차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훨씬 더 덜하죠. 유리하죠. 그리고 제작비도 야, 그 철 많이 들어가고 속 꽉 차니까 돈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고강도 스틸은요 재료를 많이 쓰는 것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이 가공에 따른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하이드로포밍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중공 파이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하이드로포밍이 솔리드 중실 파이프를 가공하는 비용보다 더 비싸요. 가공비 자체가. 그리고 압연강을 사용합니다. 이 중공 파이프를 쓰게 되면. 근데 이 압연강은 어떻게 만드냐면 HPF 스틸이라 그래서 핫프레스 포밍 강이라고 불러요. 강판을 900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을 하는 거예요. 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품 성형을 한 다음에 급속 냉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생겨서 표면이 굉장히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구성, 피로 강도에 버티는 힘이 강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특화된 소재를 가져다가 이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쇼트 피닝 공법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쇼트 피닝이 뭐냐면
고경도 쇼트볼 2개, 크기가 다른 2개의 쇼트볼을 사용해서 고속으로 투사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쇼트볼로 두드리는, 이렇게 해서 그 쇼트볼이 가진 운동 에너지를 전이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되면 표면부의 소송 변형으로 인한 압축 잔류 응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 쇼트 피닝 공법을 외부 표면에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외부에 더 그 힘이 크게 작용을 하고 내부에는 좀 상대적으로 덜 작용을 하니까 피로 강도 부분에 있어서 외부만 만들어 놓으면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더 경량화를 통해 무게를 이제 40% 이상 감량을 시키면서 두께를 얇게 가져가는, 내부의 표면 면적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강성은 더 높아지니까 스테빌라이저로서의 기능성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두께가 얇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두께가 얇아짐으로 인한 내부 피로 강도 부분, 미세 균열에 따른 파손, 이런 것들로 인한 내구성 문제가 생기니까 최근에는 안쪽까지 쇼트피닝 방식을 통해서 쇼트볼로 가공을 해서 해머링하는 그런 방식으로 표면을 강하게, 강도를 확보를 해서 내구성까지 버텨내는 이러한 공법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대충 뭐 쉽게 설명을 드린 건데, 설명만 들어도 이게 저렴할 리가 없어요. 그죠? 아니, 이렇게 복잡한 가공이 들어가는 순간, 네, 고강도 또 고경도 금속들은요, 가공비에서 진짜 대책 없는 비용 상승이 벌어지거든요. 이 금속 같은 재질들은 이제 톤당 구입을 하는데, 뭐 인장 강도, 항복 강도 그 수치에 따라서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이 그 재료비를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다. 중실 파이프라 그래서 뭐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기에서 오는 가격 차이보다 가공으로 인해서 오는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스테빌라이저가 어떻게 형상이 만들어져 있는지, 또 링크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또 스테빌라이저 보면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어요. 한 3개 정도 이렇게 뚫려 있는 스테빌라이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안쪽으로 걸수록 높아지고 바깥쪽으로 걸수록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스테빌라이저가 체결되는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작용하는 강성들이 다 달라요. 이런 값들을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조율을 하냐면, 차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거 설계를 하는 겁니다. 펠리세이드 같이 9인승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승합까지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차니까 단순히 운전에 따른 어떤 재미, 또 롤과 피칭에 따른 피드백, 뭐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2열, 3열 탑승자들이 편안하면서 안락하게 장거리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전후 밸런스가 작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스테빌라이저는 준공 방식으로 해서 좀 비싸더라도 쇼트피닝 내외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아변강 사용을 하고,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겠다 해서, 네, 그 파이프가 들어간 거고, 실제로 이게 비싸요. 가격이 더 높습니다. 머리 아픈 거예요. 전륜구동의 밸런스를 어떻게든 최대한 전륜의 무게를 좀 덜어내서 주행 안전성, 조작성, 그러면서도 승차감까지 다 잡아내려는 종합적인 고려인데, 이걸 단순히 중실은 꽉 차 있으니까 비싸고 중공은 비어 있으니까 저렴하다, 이렇게 전달을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게 스테빌라이저가 돈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되는 게 아니라, 비용 얼마 내에서 해결을 해서 설계가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밸런스와 종합적인 용도를 고려해서 그 일환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톱니바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빠지고 전체 설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본인이 야, 이거 롤 강성을 좀 더 강화시키면은 이거 얼마나 좋을 거야, 주행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가 되는데. 심지어는 설명할 때 이렇게 하면 피칭도 없어진다 그러는데, 스테빌라이저는 피칭에 별로 관여를 안 해요. 피칭은 스프링과 댐퍼에서 잡아주는 거고, 스테빌라이저는 좌우 롤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티 롤바라고 하잖아요. 스테빌라이저 바꿨더니 피칭이 없어지더라.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감성적인 튜닝 혹은 플라시보 효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느끼는 겁니다. 피칭을 없애려면 스프링을 바꾸고 댐퍼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롤 강성만 더 강화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전륜 쪽의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서 암을 비롯한 지오메트리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밸런스가 깨져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원래 이렇게 해서 결과를 내야지라고 하는 그게 다 깨져버리니까 엉뚱한 결과물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거 돈 쓰니까 역시 좋은데 라고 잘못 착각하시는 거예요. 뭐 운전하실 때 롤이 없게 되면 뭐 회전할 때 좀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이죠. 롤이 발생하면 몸이 쏠리잖아요. 최소한 몸이 덜 쏠리면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데, 만약 이렇게 됐을 때 2열, 3열 탑승자들은 어떨지 전반적인 밸런스를 다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엔지니어들이 원가 절감을 하는 게 과제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균형 잡히게 보셔야 되는 건, 원가 절감이 아닌데 원가 절감으로 몰아가면 곤란하다. 특히 스테빌라이저 준공 방식으로 전륜에 집어넣는 건 절대 원가 절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멀쩡하게 비싸게 가공된 부품 띄어내서 밸런스를 흐트러뜨리면서 더 저렴하게 만들어진 중실 파이프로 된 스테빌라이저를 거기에 꽂고 막 좋아졌다고 막 착각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스테빌라이저 뭐 중실이 낫냐 중공이 낫냐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차의 설계에 맞게 들어가는 거고, 전륜차는 무게 부담을 최대한 덜어서 스테빌라이저라도 가볍게 하면서 강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설계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조향성을 확보를 하고 전반적인 밸런스에 최적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사용이 된 거라는 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고, 속이 비었다 그래서 원가 절감이다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오늘 좀 드려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